지금은 홍대 거리를 천천히 걷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상점 간판을 스치고 골목 끝에서는 버스킹 기타 소리가 잔잔하게 번집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있고 주머니 속 휴대전화에는 오늘 밤이라도 원하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항공권 앱이 켜져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이유와 목적, 좌석의 종류를 스스로 고르고 결정을 내리는 일은 더 이상 누구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강연이 끝난 뒤 지하철을 갈아타고 귀가했고 내일은 회의 준비로 도심의 작은 스튜디오에 들를 예정입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문장 대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이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자유롭게 통과하는 상상,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상상,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의 선택을 바꾸는 상상은 제게 허락되지 않은 종류의 꿈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북에서 최정예로 꼽히는 스키부대의 대대 참모장이었습니다. 동네 군인 아저씨들은 저를 새끼 참모장이라 불렀습니다. 그 별명에는 기대와 규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의 집은 부유했고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대답하는 교과서적인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해 보이는 교실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급식대 앞에서는 아이들이 서로의 밥그릇을 훔쳐보았고 복도 끝에서는 이유 모를 정숙이 자주 요구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바깥 마을 아이들은 하루 한 끼도 힘들다고 할 때 그것이 어른들의 과장 섞인 푸념쯤으로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주변의 공기를 설명하는 문장임을 깨달았습니다. 빈자리처럼 휑한 표정들, 쉬는 시간마다 사라졌다가 종이 울리면 뒤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의 걸음, 그리고 늘어난 침묵이 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상으로 병상 생활이 길어졌고 가족은 함경북도 회령으로 이사했습니다. 국경 도시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장터의 흙먼지에는 의지와 생존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밤이면 맞은편 강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학교 복도 끝 창문으로 보이는 그 불빛은 제게 또 다른 세계를 가늠하게 하는지도 같았습니다. 교실 벽에 걸린 붉은 구호는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구호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저는 저의 결정으로 시작한 영어 공부가 아니었고 어려웠지만 선생님과 부모님께 맞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또래 친구가 낡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꽂아 켰을 때 화면 속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연령인데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 수첩을 들여다보며 누구의 허가도 없이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타고 낯선 도시의 밤거리에서 마음껏 웃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오랫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허락 없이 비행기를 타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번개처럼 스쳤고 곧 세상은 내가 배운 대로만 구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영화 속 도시의 불빛, 시상식에서 엄마 보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의 눈물,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웃는 사람들의 얼굴. 화면 속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나 정보가 아니라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술 기운에 현실을 비칠 듯 말 듯 꺼내놓곤 했고 어머니는 조용히 그 말을 덮었습니다. 낮은 집, 낮은 목소리. 그러나 마음속에서 점점 높아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학교로 가는 길에서, 시장 골목에서, 밤마다 꺼내보는 USB의 영상 앞에서 그 질문은 또렷해졌습니다. 결국 제 마음속에는 두 개의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배운 길, 다른 하나는 두렵지만 눈부신 미지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첫 번째 길 옆을 맴돌았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효도이고 안전이며 가족의 체면을 해치지 않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설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언젠가 떠나고 싶다라는 미래형 문장이 떠나겠습니다라는 현재형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심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제 심장 박동과 같은 박자로 하루를 두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공책 구석에 모르는 단어를 적고 저녁에는 시장에서 들은 새로운 얘기를 마음속에서 되새겼습니다. 국경의 강물은 여전히 차가웠고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제까지는 두려움이 제 발목을 잡았지만 오늘부터는 준비가 제 발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관찰했고 길을 익혔고 말의 쓰임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적어두고 무엇을 아는지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을 배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신하려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운명처럼 강요된 무력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자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유가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저에게 목숨과 같았고 질문의 허용 범위였으며 내일의 계획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권한을 사용해 매일의 삶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의 저는 그 권한을 얻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두려움을 견디고 준비했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의 제가 걷는 홍대의 이 거리에서 저는 그 아이를 마음속에서 불러 세웁니다. 잘 버텼습니다. 잘 해냈습니다. 결심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돈과 길잡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수소문해 국경경비대 중대장을 만났습니다. 얼마의 돈이면 가능하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100였습니다. 시세를 몰랐던 저는 집 천장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비상금을 꺼내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걸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돈의 크기와 무게는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숫자로 환산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저는 좁은 길을 따라 도문강으로 향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라지는 소음이 숨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낮고 빠르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의 몇 걸음은 사막의 행군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등 뒤에서 7번 울렸습니다. 시간이 늘어지고 다리는 돌처럼 무거워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을 건넌 날짜가 2006년 3월 2일. 저의 인생 달력에서 가장 또렷한 붉은 원으로 표시됩니다. 중국 쪽으로 넘어와 임시로 몸을 누인 집의 공기는 낯설었지만 낯설문 오히려 경계심을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하 루트를 탔습니다. 옌지, 베이징, 쿤밍. 도시의 이름은 지도로 배운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외웠습니다. 수없이 단속에 걸릴 뻔했고 수없이 경찰의 눈을 피해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영어가 저를 여러 번 구했습니다. 짧고 분명한 문장과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태도, 그리고 낯선 상황에서의 침착함. 어떤 때는 단 몇 마디의 협상으로 상황을 지나쳤고 어떤 때는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를 본능적으로 찾아들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경을 몇 번 더 건너 태국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못했던 재회가 다가옵니다. 한국행을 앞두고 조사시설 마당에서 위에서 내려온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멈춰 세웁니다. 유나야. 올려다본 4층 창문 너머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아버지가 딸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창문에 선 아버지의 첫마디는 달랐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분노는 확인으로 녹고 그 확인은 안도와 미안함, 사랑의 묵음으로 번집니다. 얼마 뒤 저는 하나원을 거쳐 사회로 나와 분당의 작은 임대주택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였고 어머니는 시간이 걸린 뒤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후 오빠도 오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이 다시 한 집에서 밥을 먹게 되기까지 셀 수 없는 다리와 국경, 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명확했습니다.
그 모든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과거의 주소를 지웠지만 서로의 이름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자유는 도착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의 직업은 커피숍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낯선 음료 이름을 발음하는 사이 주문은 엇갈리고 밤에는 피곤이 몰려와 종종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낮에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샴푸독이 올라 손끝에서 피가 맺혀도 통증을 구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저는 매번 몸으로 배웠습니다. 8개월 만에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동네 미용실 문을 직접 두드려 뭐든 시키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던 날들. 그 말은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요구하는 정직한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현장은 잔손이 많은 기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필요한 세계였습니다. 머리를 감기면서 손목의 각도를 수십 번 조정하고 고객의 표정을 살피며 말의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한편으론 영어를 놓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을 상대하며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만들었고 해외 유학길에 오른 오빠를 따라 캐나다에서 반년간 언어 연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따라가며 저의 내면에서 두 번째 길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던 시기에도 흔들림은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는 일, 미래의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일, 하루 24시간 안에 이 둘을 다 넣기는 늘 부족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버스에서 저는 자주 졸았고 가끔은 종점에서 깨워주는 운전기사의 손길에 놀라내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저는 다음 질문으로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어제의 나를 조금이라도 밀어냈는가? 답이 예인 날에는 피곤이 조금 가벼웠고 아니오인 날에는 다음 날의 계획표를 더 촘촘히 짰습니다. 정착 10년이 지나자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걸려옵니다. 방송 출연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신이 지나온 길과 지금의 생각을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전하는 자리. 더 넓은 세상 앞에 서는 일은 늘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웠던 것과 봤던 것 사이의 간극, 두려움과 선택의 연결, 그리고 무엇이 저를 살게 했는지. 그렇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딘 순간 저의 삶은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8년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와 화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가 단지 화면 속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의 메일함에 낯선 영어 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여겼으나 확인 요청을 주고받은 끝에 실제 통화로 이어졌습니다. 짐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유능한 사람도 많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당신의 눈에서 뭔가를 보았다고. 열정과 가능성, 그리고 경계를 뛰어넘은 자신감. 그렇게 제안은 도착했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는가? 부산에서의 첫 만남은 영화 같은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정장과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이 안내한 문 너머 세계 시장의 흐름을 읽는 노련한 투자자가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수행비서 겸 통역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촘촘함이었습니다. 일정표가 분 단위로 쪼개졌고 비밀과 신뢰가 같은 무게로 요구되었습니다. 공항과 호텔, 회의실과 만찬장을 오가며 저는 메모를 단단히 했고 단어 하나의 뉘앙스까지 책임졌습니다. 2019년 부산 한마이너스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의 만찬장에서 저는 세계 각국 정상들 앞에서 북의 실상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였고 말의 끝에서 박수가 들렸습니다. 2021년에는 평창 평화포럼 일정으로 분단의 현장을 함께 찾았고 2022년 2월에는 대선 후보였던 인물과의 만남에서 통역을 맡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대개 차갑지만
테이블 위를 오가는 말들은 뜨거웠습니다. 언어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형태를 달리했고 그때마다 저는 뜻이 어느 틈에서도 새지 않도록 문장을 고정했습니다. 이 선택은 저에게 새로운 금기를 건드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북에서 온 한 여성이 세계적 투자자의 개인 수행 비서이자 통역으로 세계의 방들에 드나드는 일. 누군가에게는 도발로, 누군가에게는 가능성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름을 걸고 서는 자리에는 늘 책임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그 책임 속에는 친구의 걱정, 가족의 안전, 그리고 여전히 국경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연고의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저는 북한강을 건너던 밤에 이미 배웠습니다. 세계의 현장들, 싱가포르의 회의실, 상하이의 마천루 아래, 서울의 환한 로비를 지나며 저는 매번 작은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내 이야기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생존을 넘은 삶의 감각, 자유가 무엇인지,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길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 다짐은 회의가 끝난 새벽 호텔방에서도 복도 끝, 자동 판매기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훑던 일정은 팬데믹으로 급히 멈췄습니다. 공항 전광판은 취소 표시로 가득했고 여권은 사이드 테이블 위에서 얌전히 닫혔습니다. 저는 잠시 낯선 침묵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해보라는 메시지는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많은 일이 공개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시선이 따라옵니다. 사소한 말의 꼬투리도 해석되고 인터뷰의 문장이 불필요하게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피곤이 먼저 찾아와 사람들의 호기심을 견디는 일이 가장 큰 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의 기준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사실과 경험만을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며 과장 없이 전달하는 일. 자신의 경로를 정직하게 재현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안전과 프라이버시의 경계도 더 신중히 관리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주소를 분리하고 이동 경로를 늘 다변화하며 공개 일정과 비공개 동선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감함과 무모함을 가르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그 사이에도 저는 국내 곳곳에서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원 앞에서, 대학 강의실의 청년들 앞에서, 작은 도서관의 관객 앞에서 저는 저 자신이 본 것과 배운 것을 나눴습니다. 질문은 다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자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두렵습니까? 저는 매번 멈춰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던 밤의 물소리, 조사시설에서 아버지 목소리를 올려다보던 그 순간, 첫 직장에 흔들리던 손, 그리고 세 개의 방에서 통역으로 서 있던 자신의 발끝. 그 장면들은 서로 다른 빛깔이었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살아남았고, 그래서 살아가기로 했다. 어떤 밤에는 스스로도 잘 알 수 없는 무게가 갑자기 어깨 위에 얹히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길고 느린 호흡으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혼자서 버티지 않는 법을 저는 늦게 배웠지만 확실히 배웠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균형을 찾게 했고 정지 화면이 끝난 뒤에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재정렬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저는 방송인강 연자 콘텐츠 제작자이자 세계를 누빈 수행비서 경험을 가진 통역자입니다. 하루는 기업 임직원 앞에서 동기부여를 이야기하고 또 하루는 대학 강의실에서 경계와 언어,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바이올린과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음악이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을 채웁니다. 계획표의 칸들은 바쁘게 채워지지만 저의 하루에는 반드시 텅 빈 칸도 있습니다. 그 빈칸은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어제의 나를 어느 만큼 바꿨는가?
저가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강연에서 자주, 아주 조심스럽게 생명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목숨을 위협했던 밤을 지나 다시 선택의 무대 앞에 서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거창한 이념이기 전에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내일의 햇빛, 첫 모금의 물, 가까운 이의 목소리, 새로운 단어 한 개. 그 작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그 말은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내 마음의 강을 몇 번이나 건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요즘처럼 삶이 가끔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저는 살아있음을 살아냄으로 바꾸는 실천을 제안합니다. 혼자서 버티지 않는 법,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도움을 건네는 예의, 내일을 약속하는 작은 계획들. 주변의 사람들과 소리내어 연결되기.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남기는 단 한 문장. 오늘도 괜찮게 해냈다를 잊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시간을 주기.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호흡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 저는 압니다. 삶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강 하나를 천천히 건너게 한다는 것을. 저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중년이, 노년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자유를 다시 확인하기를. 각자의 강을 건너며 서로의 손을 잠시 붙잡아 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국경을 넘는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를 넘는 선택이 더 흔한 사회가 되기를. 그날이 오면 탈북민이나 수행비서 같은 단어보다 동료, 시민 동시대인 같은 말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이미 자신이 가진 자리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도주가 아니라 평생의 증언으로. 여기까지 읽어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에게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당신이 당신 자신의 편에 서서 내릴 아주 작은 선택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건강한 정보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